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권의 혼술 2월 16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스텝이 완전히 꼬인 것 같습니다. 임기 말에 레임덕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일이 지금 청와대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기 위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동원해서 인사권, 감찰권, 수사지휘권 온갖 걸 다 동원을 해서 윤석열을 묶으려고 했었죠. 묶고 심지어 축출을 하려고 했는데 두 번이나 직무정지를 시켰지만 법원의 판결로 직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 문재인 대통령이 전략을 좀 수정을 했죠. 윤석열 다루기를 좀 수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수정을 했냐? 첫 번째, 법무부 장관을 교체를 했죠. 지난 연말에 법무부 장관을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면서 이 추미애에서 박범계로 교체를 했고, 두 번째는 청와대에서 조율을 하는, 민정라인을 조율을 하는 민정수석을 또 바꿨습니다. 김종호, 4개월밖에 안 된 김종호를 경질하고 신현수를 발탁을 했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사용한 방법은 이 윤석열 달래기였습니다. 윤석열 달래기. 그래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좀 김빼기를 했죠. 자기 대권주자 윤석열의 지지율도 그때 이후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효과들을 봤습니다. 자, 그런 이 다양한 노림수를 가지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해서 윤석열 손발 묶기에 나섰는데, 일단은 어떤 초기에 무슨 성과를 보이는 것처럼 느껴졌죠. 왜 그러냐면은 제일 처음에 이 박범계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추미애와는 좀 다르게 박범계는 윤석열과 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하지만 과거에 서결의 형 이렇게 불렀던 동기죠.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래서 박범계가 외부에 좀 보여주기 식으로 검찰 간부 인사를 하면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고검청사에서 이 인사협의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죠. 그전에는 추미애가 윤석열 패싱, 인사할 때 패싱했다고 했는데 연출을 하고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고, 또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도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죠.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서 또 윤석열 총장과도 각별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이 대치관계, 그러니까 윤석열과 정권의 대치관계를 좀 완충시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권주자 윤석열 김빼기 이런 것도 일어나서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자, 그것이 지금 탈이 나고 있습니다. 탈이 나도 지금 크게 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손발 묶기가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됐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못하도록 하는 그 기조는 방향 그대로 유지가 됐고, 단지 방법만 좀 바꾼 것 뿐이죠. 그 세 가지를 사용을 해서 방법만 바꿨는데 그 바꾼 방법들이 지금 탈이 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박범계는 윤석열 총장이 요구를 했던 그 세 가지 요구사항. 하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라. 그 다음에 한동훈, 본인 윤석열의 측근이라고 하는 한동훈을 일선지검장으로 또 배치를 하라. 그 다음에 추미애 사단, 대검에 포진해 있는 추미애 사단들을 다 자리를 옮겨달라. 이렇게 했는데 심재철 한 사람만 영전성 인사를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 뒀습니다. 세 가지를 다 묵살을 했죠. 묵살을 해서 윤석열 총장이 아주 격분을 했다, 그런 이야기까지 들려서 뭔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들렸는데, 이번에는 이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표를 수차례 내는 그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표를 내는 소동이 일어난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지금 내부에 잠재된 문제점들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은 이 문재인 대통령과도 인연이 많죠. 노무현 정부 시절에 문재인 민정수석, 그 아래서 사정비서관을 했고, 또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두 번이나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또 윤석열과도 관계가 좋기 때문에 이 박범계와 윤석열 사이에 중재를 할 것이다. 그런 예상들을 했고, 그런 기대를 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 패싱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윤석열이 요구한 세 개 요구사항 중에서 이성윤을 그대로 유임하는 걸로 다 결정이 된 것 같고, 왜 그러냐면 7월 달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가면은 검찰총장감으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유임을 하고 다만 한동훈 복귀와 대검 간부들 추미애 사단의 이동을 시키는 이런 절충안의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궁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청구를 했죠. 그러니 이번에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노발대발했다. 그런 그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경로를 해서 이 검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을 복귀를 시키든지 대검 간부 추미애 라인을 다른 데로 다 분산을 시키든지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없던 일로 다 시켜버렸습니다. 없던 일로 시켜서 세 가지 전부 윤석열의 요구를 묵살을 다 해버렸죠. 그럼 절충안, 신효수가 제출한 절충안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신현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은 못 믿겠다. 검찰 출신이고 윤석열과도 가까우니까 신현수는 못 믿겠다. 이래서 패싱을 시켜버리고 대신 조국 라인, 조국이 발탁했던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통해서 민정수석은 패싱하고 박범계와 이렇게 서로 연락을 하도록 하고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광철 통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지침을 줬겠죠. 지침을 준 그런 그 신현수 패싱 이광철이 매개 역할을 했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직보를 하는 민정수석을 제치고 직보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광철이 이렇게 중간에서 검찰 인사에 활동을 한 것은 혹시 또 조국 씨가 인사에 입김을 행사한 것 아니냐, 검찰 인사에. 자, 그런 분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 개의 윤석열 요구사항이 모두 묵살이 됐고, 그렇게 되면서 월성 원전 수사 동력을 또다시 뺏어버렸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또 법원에서 배궁교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검찰 인사를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력 수사의 동력을 또 뺏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자, 그렇게 되니 패싱을 당한 그 신현수 민정수석은 취임 한 달 반 만에 사표를 몇 차례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하면 또 반려하면 또 제출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건데 신현수 민정수석은 주변에 내 자존심 상해서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민정수석인데 조국 라인인 밑에 있는 비서관이 그전에는 선임행정관이었죠. 선임행정관이 박범계와 직거래하고 또 그 문재인 대통령과 직거래를 하니 자존심 상한다. 그래서 사표를 계속 던지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만류를 하고 있죠. 왜 만류를 할까? 사실 전임 김종호 민정수석도 4개월 만에 그만뒀죠. 4개월 만에 그만둔 이유가 이 윤석열을 징계를 추진을 하면서 아마 이 정직 2개월 정도, 그때 정직 2개월 받았었죠. 정직 2개월 정도를 때리면 이것이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해도 법원에서 기각할 거다. 그런 잘못된 판단을 했다. 그래서 4개월 만에 경절이 됐다. 그때 그런 보도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만에 어쨌든 김종호도 윤석열 내치는데 실패해서 이 경절을 했는데 또 그 후임자를 한 달 반 만에 하면은 상당히 부담이 되죠. 이것은 완전히 저기 드디어 레임덕 시작이다 뭐 이런 말까지 지금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돼서 하지 못했던 것이고 또 후임도 마땅치 않겠죠. 후임도 마땅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만 신현수 민정수석은 지금 계속 사의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신현수는 왜 계속 사의를 표명을 할까? 단순히 이 본인이 검찰 간부 인사에서 패싱을 당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는 사표가 반려되는데 또 내고 이렇게 할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닐까? 자, 그런 또 관측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사표를 냈는데 또 반려를 했는데 또 계속 내고 이것은 문재인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는 단순히 이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사표를 내려고 할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고 과거에 1년 반 동안 노무현 정부에서 같이 근무를 했고 상당히 신임을 하는 그런 관계인데 계속 사표를 내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말이 지금 여의도 증거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 본인이 청와대 들어가서 한 달 반 동안 이렇게 깊숙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
도저히 본인의 성향상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청와대 안에서 벌어진 것을, 민정라인에서 특히 벌어진 것을 보지 않았을까. 자, 그런 관측들이 나오는 겁니다. 몇 가지가 이야기도 놔두는데, 가령 이런 것이죠. 이 윤석열 축출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그동안 있었죠. 그래서 전임 민정수석이 4개월 만에 물러나는 그런 과정들을 들여다보니 이 민정수석실이 검찰총장 축출에 동원이 되는 그런 것들도 본인이 다 파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런 비슷한 역할을 혹시라도 강요받은 것 아닌가,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집요하게 권력 수사를 틀어막고 있는 이유가 뭔가, 정말 권력형 비리 어마어마한, 지금 알려지지 않은, 혹은 또 알려졌더라도 그거보다 규모가 더 큰 그런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권력형 비리를 감을 잡은 것이 아닌가, 그런 또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 울산 시장선거농단, 월성원전, 라임 옵티머스, 김학의 불법 출금 상당히 많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고 신현수 민정수석이 나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서 사의를 표명한 것 아닌가, 본인이 패싱당한 것도 왜 그런 이유들도 나오고, 또 세 번째로는 혹시 조국 라인이, 이광철 같은 조국 라인이 여전히 청와대에서 득세를 하고 민정수석실을 사실상 장악을 했고, 그래서 이번뿐이 아니고 한 달 반 동안 신현수 민정수석이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에게 패싱을 당한 것 아닌가, 계속 이 일 외에도. 자, 그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묶어두기 위해서 다른 전략을 선택을 해서 또 전략을 좀 수정을 해봤지만은, 그것들이 또 다른 파장을 넣으면서 청와대 내부의 권력 투쟁으로 좀 확산되는, 자,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종의 윤석열에 대한 기만술이었죠. 윤석열 기만술이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 레임덕을 앞당기는, 레임덕을 재촉을 하는 그런 결과로 가지 않을까. 지금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은 그럴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보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